안녕하세요. 노후산책입니다. 오늘은 조금 도발적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을 보시고 놀라셨나요? 늙을수록 외모가 중요하다는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순히 젊고 예쁜 얼굴이 아닙니다. 세월의 흔적 속에서 품격과 따뜻함이 배어나오는 귀티 있는 외모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지고 귀티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한 5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세요.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빛나고 우아해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몇 년 전 TV에서 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여성 모델이 우아하게 런웨이를 걷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보다 그녀의 당당한 자세와 걸음걸이에 더 주목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모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하죠. 그녀의 그 한마디가 깊이 와닿더군요. 우리는 종종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걱정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태도로 나 자신을 바라보느냐인 거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고 고개가 점점 숙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런 자세는 세월이 지나면서 몸에 고스란히 남아 우리의 외모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른 자세와 당당한 걸음걸이만으로도 사람은 훨씬 젊고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도 바른 자세가 몸의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70대 후반이셨는데 언제나 허리가 곱고 당당한 자세로 산책을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그분의 모습이 주변 동년배들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이 허리가 굽고 걸음이 힘겨워 보일 때 그분은 여전히 산책길을 당당히 걷고 계셨죠. 하루는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어요.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거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걷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그 작은 노력이 그분의 삶을 얼마나 품위 있게 만들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평소 집 앞 공원에서 매일같이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팔자걸음이 아닌 곧은 걸음을 의식적으로 연습하셨죠. 하루는 친구분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니?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우아해졌어? 그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하루 5분씩 내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것뿐이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도 가라앉기 쉬워요.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걷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내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도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처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5분씩 벽에 등을 붙이고 바른 자세로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을 할 때 유리창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자세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새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품격 있어 보이세요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항상 정장을 입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왜 그렇게 번거롭게 정장을 입으세요? 그냥 편한 옷을 입으셔도 될 텐데요. 그때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옷은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싶은지를 옷이 말해주거든. 그 순간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이 아니셨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하루를 시작하셨죠.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마다 와, 회장님 같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회장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격 있는 옷차림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존중과 신뢰를 느끼게 했던 거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 저는 옷차림이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한 태도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7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동네 시장에 나갈 때도 늘 깔끔한 셔츠와 자켓을 입으셨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한 상인이 그녀에게 회장님,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이유를 물었더니 상인은 이렇게 답했죠. 저분은 항상 단정하게 입고 오셔서 시장에서도 돋보여요. 저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단순히 시장에 나가는 일에도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성분은 특별히 고가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액세서리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그녀를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던 겁니다. 그녀의 비결은 작은 디테일에 신경 쓰는 것이었죠. 외출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옷에 구김이 없는지 확인하고 색상이 어울리는지 살펴보고 신발이 깨끗한지 점검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65세 남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베이지색 재킷과 차분한 색상의 셔츠를 즐겨 입으셨습니다. 그는 병원에 갈 때도 은행에 갈 때도 항상 깔끔한 차림으로 나섰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간호사가 그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늘 준비된 사람 같아요. 왜 이렇게 항상 깔끔하세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 방식이니까요. 단정한 차림이 내가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거든요. 그 대답이 얼마나 진솔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말처럼 옷차림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편안하면서도 품위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상은 화려한 것보다 차분한 톤이 오히려 귀티를 줍니다. 특히 베이지, 네이비, 그레이 같은 기본 색상은 시니어층에게 잘 어울리죠. 외출 전 거울 앞에서 옷차림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구김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발에 잘 맞는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되 너무 낡거나 더러운 신발은 피하세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정말 귀티 나세요라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청결한 외모를 가장 먼저 호감 요소로 꼽는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관리가 어렵고 손톱이나 머리카락이 쉽게 건조하거나 푸석해지기 때문에 청결함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청결함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첫인상에서 신뢰와 호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70대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역 봉사활동을 다니며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분이셨어요. 한 번은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죠. 어르신, 정말 귀티가 나세요. 사실 그분의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손톱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죠. 그분의 그 작은 청결 습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겁니다. 어느 날 그 어르신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에 한 아이가 다가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멋져요. 저도 커서 그렇게 되고 싶어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셨을 때 그분은 눈시울이 붉어지셨다고 해요. 나를 보고 누군가가 그렇게 느꼈다니 참 감사한 일이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6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손과 얼굴을 살펴보며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손톱이 조금이라도 자라거나 깔끔하지 않으면 바로 정리하셨고, 항상 머리카락이 윤기 있게 보이도록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세련미와 귀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는 과거에 건강이 좋지 않아 한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걱정을 듣고 나서야 자신을 다시 돌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함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곧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와 연결됩니다. 그 후로 그녀는 매일 자신의 청결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냄새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취 관리가 더욱 필요해지기 때문이죠. 한 어르신은 늘 자신이 사용하는 향수를 고정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의 향기를 맡을 때마다 이 향은 어르신이 오셨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향기는 그분을 기억하게 만드는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향기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톱 정리와 머리 손질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니 손과 얼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여성분은 매일 밤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그 손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내밀며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이 사랑을 전하는 손이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손자들이 나중에 커서도 그 장면을 기억하며 우리 할머니는 정말 귀티가 나셨어요라고 말했죠. 샤워 후에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냄새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청결 습관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귀티가 흐르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과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건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단정하고 청결한 모습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정성입니다.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투와 표정, 제스처 모두 외모의 일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유 있고 따뜻한 말투가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에서 품격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죠. 단정한 옷차림이 첫인상을 만든다면 품격 있는 말투는 그 사람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몇 년 전 한 시니어 모임에서 만난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분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씀이 느린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과 따뜻함이 모두를 매료시킨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목소리에서 품격이 느껴졌어요. 그분은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절대 끊지 않았고 끝까지 경청하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어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작은 제스처들이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기 마련이죠. 그 어르신의 그날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의 한 남성분은 평소에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셨죠. 한 번은 병원에 갈 때 간호사에게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말에 간호사는 환한 미소로 답하며 이런 말 들으면 힘이 나요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간호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분은 늘 말을 천천히 차분하게 했고 대화 중간중간에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잘하셨어요 같은 말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따뜻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말투 하나로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품격이죠. 그분의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말을 천천히 차분하게 해보세요.
급하게 말하면 여유가 없어 보이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제스처를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표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을 하셨다고 해요. 미소는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선물이야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따뜻한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퍼졌고 그분과의 대화는 언제나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거나 무표정하면 대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짓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대화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미소와 품격 있는 말투가 합쳐질 때 여러분은 단순히 멋진 외모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귀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귀티 있는 외모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고 미소와 함께 따뜻한 말투를 실천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주름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흔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귀티가 흐른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얼굴의 표정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뚝뚝하고 심술궂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 중 누구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미소 짓는 사람이 훨씬 더 다가가기 쉽고 호감을 주며 삶의 여유와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미소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70대 여성 기업가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가 더 긍정적으로 시작되고 그 긍정이 얼굴에 묻어나요. 그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밝은 미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정말 귀티가 난다고 말했죠. 그 미소는 단순한 표정을 넘어 그녀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힘든 상황에서도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중요한 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우리 해결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미소는 그냥 장식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어요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65세 남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대화할 때 항상 미소를 짓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오래전 동창 모임에 참석했을 때 친구들은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렇게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이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늘 긍정적인 표정과 미소였습니다. 그분은 힘든 시기도 겪으셨지만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이 힘들 때일수록 더 웃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더라고요. 그 미소가 그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따뜻함과 여유를 느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미소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미소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습관이 되면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 자연스럽게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특히 상대방과 대화할 때 가벼운 미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자연스레 표정도 부드러워집니다. 기분이 좋지 않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면 몸과 마음이 점점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얼굴을 통해 드러나죠. 결국 미소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름을 만들 수 없는 유일한 곳은 당신의 미소 속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귀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미소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울림을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지만 나이를 먹는 방식은 각자 다릅니다. 귀티라는 것은 단순히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습관을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바른 자세, 단정한 옷차림, 청결한 모습, 품격 있는 말투, 그리고 따뜻한 미소.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얼굴과 몸짓에서 자연스럽게 귀티가 흐르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말해줍니다. 귀티는 단순한 멋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티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여러분이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노후 산책은 여러분이 더 빛나는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